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메이션의 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급하게 중간에 끊었는데, 이제 합성은 이런 거죠. X라는 어떤 벡터를, 그 벡터는 어디 있냐면 Rn에 있는 거죠. RN에 있는 데이터를 RK로 옮기는,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T1이라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용시키고, 그러면 이제 RK로 가잖아요. 그 벡터는. 그래서 그 RK 있는 벡터를 다시 T2에 의해서 RM에 있는 벡터로 옮기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고 합성이라고 부르고요. 이 합성은 요렇게도 표현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각각이 전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합성된 값들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증명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리를 좀 들어가도록 하죠. 이 두 번째 정리는요. 이 두 번째 정리가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매트릭스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정리는 거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지금 요 앞에 요 상황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이 T1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T2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T1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도 당연히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존재를 할 건데, 그 행렬은 행렬 A는 이 T1에 이제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A는 Rn에 있는 벡터를 RK로 옮겨주기 때문에 이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K 곱하기 N짜리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2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B가 있다면 그 행렬 B는 M 곱하기 K짜리 그 행렬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성도 무엇이 된다 그랬냐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성된 값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뭔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행렬 A는 K 곱하기 N짜리 행렬이고요. 왜? 행렬 A가 코리스판딩 되는 T1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Rn에서 RK로 보내지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B라는 행렬은 그 M 곱하기 K짜리 행렬인데, B가 왜 M 곱하기 K짜리 행렬이냐면 여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 T2가 RK에서 RM으로 보내는 그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걔네들의 합성값, 즉 좀 전에 배웠던 그 합성값들도 T1을 먼저 하고 X라는 벡터에다가 합성, T2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것, 즉 T1X에 T2를 이렇게 합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지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했는데, 당연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이 T1에 관련되는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A고요. 그다음에 근데 X는 A에 먼저 이 T1이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먼저 적용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X가 A를 만났던 그 벡터가 다시 T2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2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건 행렬 B를 만난다는 거잖아요. 즉 이 합성 함수의 행렬은 어떻게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T1이 Rn에서부터 Rk로 보내고 T2가 Rk에서 Rm으로 보내니까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거냐면 Rn에서 Rm으로 갈 텐데, 그렇게 생긴 Rn에서 Rm으로 가는 행렬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은 기본적으로 M 곱하기 N짜리 행렬일 텐데, 그 행렬은 어떻게 생겼냐면 B가 먼저 곱해지고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A를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에 B를 곱하는 이 행렬이 그 합성함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은 요 정리가 좀 중요한 정리인데 하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요 노트가 좀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Rn에서 Rk로 가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었으면 걔의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거잖아요. 꺽쇠로 표현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RK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2가 있었으면 걔의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하겠죠. 걔가 T2가 되겠죠. 그러면 그 T1이라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K 곱하기 N으로 생겼을 거고요. T2라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M 곱하기 K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은요. 이제 제일 오리지널리 제일 처음에 보내는 벡터가 존재를 하던 동네는 RN이잖아요. 그 RN에 있는 스탠다드 유니트 벡터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즉 RN이 만약에 R3면 100, 뭐 010, 001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걔네들을 오리지널하게 제일 처음에 있던 벡터는 어디서 어느 동네에 있냐면 RN에 있는 애니까 그 RN에 있는 벡터가 일단 RK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RM으로 가는 이런 것이 합성함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먼저 T1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T1에다 적용을 시키고 합성함수니까 합성을 했으니까 T2에 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다는 거는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을 곱해줬다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행렬이랑 이렇게 곱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행렬과 벡터를 곱했으니까 얘는 어떤 새로운 그 벡터가 될 텐데 새로운 벡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2를 시켜줬다는 거는 이 T2의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을 곱해줬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 T2와 T1의 합성함수, 즉 T1과 T2의 합성함수는 이런 스탠다드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거 그 순서대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그젬플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의욕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구경만 할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삼각함수까지 일일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 첫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일단 먼저 회전시키고 세타1만큼 회전시키고 일단 이런 그 벡터가 있으면 일단 세타1만큼 이렇게 먼저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세타1만큼 먼저 회전을 시키고 다시 세타2만큼 다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세타1만큼 회전시키고 세타2만큼 회전시키는 거는 사실은 해봤더니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들을 순서대로 곱한 거랑 사실은 같더라. 그래서 순서대로 곱해보고 그 다음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는 행렬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결국은 같은 행렬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R2에서 X축하고 각 세타1과 세타2를 이루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맞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타1만큼 돌고 있는 직선이 있고 세타2만큼 예를 들어 돌고 있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사를 시키고 다시 얘를 세타2에 있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반사를 시키면 결국은 한꺼번에 반사시킨 거랑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반사, 두 번째 반사 얘네들을 각각 하더라도 우리가 행렬 자체를 곱해준 거하고 사실은 내용이 같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얘기는요. 근데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위로 좀 올라가서 볼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가 RN에 있던 애가 일단 RK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RM으로 옮겨주는 것이 T1과 T2의 합성인데 얘를 만약에 순서를 바꿔봐요. 얘를 순서를 바꿔서 T2에 있는 애를 일단 RK에 있는 놈을 일단 RM으로 옮겼어. 그 다음에는 T1의 도메인이 RM이 서로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RM에 있는 벡터를 RK로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이 뜻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리니어
말을 잘못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게 아니고 컴포지션 즉 그 합성 함수는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합성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런데 합성 트랜스포메이션은 어쨌든 걔네들은 합성된 상태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존재를 하는데 그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아까 BA라고 존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A 곱하기 B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배웠을 때 BA가 AB가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BA는 AB와 다르다.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커뮤니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지금 보이는 예제는요. 교환이 그 컴포지션은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그 교환 연산이 아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요. R2에서 그 R2에 있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어떤 거냐면 X 방향으로 이렇게 슈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측밀림 변환을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즉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 리플렉션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1에서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1을 다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를 해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행렬로 치면 행렬 A1을 먼저 곱하고 A2를 곱하는 거죠. 즉 A1이라는 게 슈어드 매트릭스를 먼저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리플렉션 매트릭스를 여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 그래서 2번부터 해요. 2번이 누구냐면은 리플렉션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렉션 시키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누구냐면 슈어드 시키는 거잖아요. 측밀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을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오거든요. 얘는 명백히 서로 같지가 않죠. 따라서 이 합성 연산은 합성 트랜스포메이션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그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함수하고 똑같아요. 합성함수와 똑같이 두 개만 합성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도 결국 서로 주고받는 도메인과 코도메인의 관계만 일치를 한다면 여러 개의 합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 우리는 먼저 지금 X라는 애를 T1에 의해서 보내고 거기 있던 RK에 있던 그 T1에 의해서 보내진 애를 다시 T2에 의해서 보내고 RN에 있던 T1과 T2에 의해서 보내진 값들을 다시 RM으로 보내는 이런 그 합성 연산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합성 자체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 X에다가 T1을 먼저 적용시키고 그 벡터를 다시 T2에 적용시키고 그 벡터를 다시 T3에 적용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존재를 하니까 그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우리가 다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여러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합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3개짜리를 예를 한번 들은 거예요. 여기 3개짜리 예를 들어보면 A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로테이션이고요. B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리플렉션이고요. C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프로젝션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 로테이션 시키고 R3에서 그 다음에 리플렉션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시키고 로테이션, 리플렉션, 프로젝션 시키면 요렇게 로테이션도 시키고 리플렉션도 시키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도 시킨 그런 행렬 값을 그런 벡터를 만드는 행렬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리를 한번 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정리는 정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황당할 정도로 간단한 얘기인데 요걸 요런 식으로 정리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요.
T1하고 T2하고 T3가 있어요. T1하고 T2하고 뭐 T1, T2, T3, TK까지 막 이렇게 가요. 얘네들이 각각 뭐냐면은 R3에서 원점을 지나는 어떤 축에 대해서 그 연속적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뭐 연속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첫 번째 회전 세타1만큼 회전하고 두 번째 회전하고 또 세 번째 회전하고 또 네 번째 회전하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하냐면은 K번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던 어떤 벡터가 K번 막 이렇게 회전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 이 뜻은 그냥 여기까지 한 번 회전한 거랑 똑같잖아요. 적절한 것에 의해서 한 번 회전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하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좀 분해를 좀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 그 6.4.3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축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것이 있다면 원점을 지나는 적절한 축에 관해서 한 번 회전하는 거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러 번 회전을 여러 번 회전을 한 것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들이 막 존재를 할 거잖아요. 스탠다드 매트릭스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요거 증명 좀 해볼게요. 증명 좀. 이거 사실 7단원 할 때 조금 쓸 일이 좀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은 결국 뭐를 가지고 있냐면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들을 막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가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가 A1, A2 뭐 쭉 가서 AK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은 지금 위에서 설명한 그 뭐 적절한 축에 의해서 회전된 그런 회전에 대한 저기 뭐죠?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얘네가 누구냐면 회전된 매트릭스다. 회전이라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한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하고 리플렉션은 무슨 저기 트랜스포메이션이었어요. 무슨 오퍼레이터였어요? 오소고날 오퍼레이터였잖아요. 따라서 거기에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는 어떻게 생겼냐면 오소고날하게 생겼잖아요. 수직으로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오소고날 매트릭스예요. 거기다가 로테이션하고 리플렉션은 디터미넌트가 로테이션은 1, 리플렉션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어쨌든 로테이션들이니까 얘네들의 잠깐만요. 스펠이 틀렸네. 자, 그래서 얘네들의 디터미넌트는 뭐 이번만 틀렸겠습니까? 쓰다가 여러 번 틀렸겠죠. 1 이렇게 될 거예요. 각각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애들이 오소고날 매트릭스면서 디터미넌트가 1짜리인 그런 행렬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애들을 첫 번째 애를 회전시키고 두 번째를 회전시키고 쭉 막 이렇게 가가지고 K번을 회전시켰어 이거잖아요. 얘네들 이런 그 행렬의 곱을 단 하나의 행렬인 행렬 곱의 결과값을 그냥 행렬 A라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매트릭스들이 오소고날 매트릭스인데 오소고날 매트릭스의 곱은 오소고날이라 했거든. 그래서 얘는 오소고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1짜리 디터미넌트 쭉 곱하면 다 디터미넌트 1이잖아요. 따라서 얘는 디터미넌트 1이에요. 자, 매트릭스가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그 매트릭스 자체가 오소고날하고 디터미넌트가 1인 R3도 마찬가지고 R2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오퍼레이터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오퍼레이터는 로테이션 아니면 리플렉션인데 디터미넌트가 1이래매. 그래서 얘네들은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여러 번 한 행렬 A도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면서 우리가 그 로테이션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요 밑에 있는 정리를 한번 할게. 이거 나중에 조금 위에는 조금 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예요. 이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라는 거는
자, 요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보기 전에 우리 요거 좀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잘 안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왔을 때 좀 해보고 싶네. 뭐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그 리니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리니어 엘지브라잖아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를 하고 싶었어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고 싶었죠. 근데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면서 지금은 차원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막 확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초에 시작이었던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조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답을 낸다는 건데 선형 연립 방정식의 답은 유니크 솔루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답이 되게 많을 수 있고 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유니크 솔루션의 답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답이 되게 많은 애들도 어떤 형태로 되게 많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줄을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다 유니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답이 많은 경우 이 경우가 다 우리가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되게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얘네들이 굉장히 큰 거야. 너무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은 굉장히 커.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풀 줄은 알지만 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거대한 행렬을 어떻게 하냐면은 쪼개요. 데콤포즈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 좋은 예쁜 행렬의 형태로 조금 추출해내고 싶어 해요. 그것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LU 데콤포지션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맥락으로 사실 이제 기말쯤 가면 굉장히 형태가 나이스하지 않은 매트릭스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유니크가 아니라는 거죠. 스퀘어리티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형태가 나이스하지 않은 매트릭스들을 그래도 그나마 좋은 어떤 그 매트릭스들을 막 뽑아내서 좋게 분해하는 게 되게 아주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기말로 갈수록. 그래서 일단 얘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D라는 애는 누구냐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예요. 그냥 딱 봐서도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이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를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요. 얘 봐볼게요. 얘는 X 방향으로 3배 확대하는 거고요. 얘는 Y 방향으로 2분의 1배 압축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벡터가 막 있었을 때 그 벡터에다가 적용시키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면은요. 메인 다이아고널이 1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특정한 값들이 1보다 작은 양수라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압축한다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면 우리는 그거를 확대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면은 아무 영향 없이 다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스케일링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어쨌든 뭐 그래서 한번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리를 좀 볼게요. 네 번째 정리는 뭐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 네 번째 정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요거 이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할 건데 이런 내용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A를 2 곱하기 2짜리 행렬로 보는데 인버터블 행렬이에요. 근데 이 인버터블 행렬 이제 행렬 자체가 인버터블 행렬이지. 그다음에 R2에서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있으니까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쉐어드 그러니까 측밀림 변환이거나 아니면은 컴프레션 뭐 이렇게 압축 이렇게 줄이는 그런 거거나 혹은 익스펜션 이렇게 확장하는 거거나 그 다음에 혹은 그 좌표축에 대해서 리플렉션 반사시키는 것이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혹은 y는 x축에 의한 반사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행렬 A가 2 곱하기 2짜리 인버터블 매트릭스면은 그 R2에서 코리스판딩 되는
있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측밀림 변환이거나 압축이거나 확대이거나 반사이거나 혹은 직선 y는 x에 대한 반사의 뭐 그것들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그것들의 그런 애들의 합성일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2에서 행렬 A가 2 곱하기 2라는 뜻은 R2에서 R2에 있는 데이터를 R2로 보내는 거잖아. R2에 있는 벡터를 R2로 보내는 건데 R2에 있는 벡터를 R2로 보내는 방법은 구분애를 굽히지 않고 보내는 리니어한 놈을 리니어하게 보내는 방법은 쉐어드거나 컴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압축이거나 익스펜션이거나 리플렉션이거나 혹은 y는 x에 대한 리플렉션이거나 혹은 그것들의 합성인 경우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는 것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에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라는 거는 잘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뭘 한 개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 한 개만 바꾸는 게 결국은 뭐 예를 들어 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1, 0, 0, 0, 1, 0, 0, 0, 1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3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저기 익스펜션이죠. 뭐 거기를 3분의 1로 만들어. 그러면 컴프레션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여기에다가 2 뭐 이런 걸 하면은 측밀림 변환이 되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정리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우리가 그 펀더멘탈 정리에 의해서 인버터블 매트릭스라는 것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을 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들 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엘리먼트리 매트릭스라는 것을 우리가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쉐어더거나 컴플레이션이거나 익스펜션이거나 그 다음에 뭐 리플렉션이거나 뭐 y는 x축에 대한 리플렉션이거나 뭐 이거 말고는 다른 기하학적인 특징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프레이 이미지 혹은 인버스라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프레이 이미지는 원래 있었던 상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지금 이 x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D로 갔다면은 이 D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도메인 RM 안에 있는 레인지 안에 위치한 이미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로 가기 전의 값인 x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 W라는 이미지의 프레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프레 이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레인지에 있는 애를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x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방향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면 이 방향의 트랜스포메이션은 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인버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냥 합성함수 개예요. 합성함수인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버전에서 합성함수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성함수라고 그랬나요? 자, 틀렸고요. 잠깐 멍하니 얘기를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역함수죠. 역함수.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버전의 역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rn에서 rm으로 갈 때 근데 함수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대1 대응 함수여야만이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도메인과 코도메인이 있을 때 도메인은 하나라도 빠짐없이 보내야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여기에서 원투원 코리스판딩에 대해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도메인에 있는 두 개는 서로 다른 두 개는 하나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가 두 개로 갈 수는 없는데 이 역으로 갈 때 만약에 하나가 두 개를 이렇게 받았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프레 이미지 즉 역함수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때는 항상 뭐에 대해서만 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냐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 트랜스포메이션이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레인지에 있는 W로 가는 애를 X라고 둔다면 걔는 도메인에 있는 놈이겠죠. 이
W의 입장에서 이 X는 누가 되냐면 프레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원투원이니까 프레 이미지를 보내주는 역 트랜스포메이션이 존재를 하고 합성함수랑 똑같아요. 말을 잘못했죠. 역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을 하면 그냥 W 자기 자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혹은 자기 자신을 하고 역함수를 해주면 그냥 원리에 있던 X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함수하고 똑같이 역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잘 아는 개념이라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5번째 정리 한번 볼게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그러면 얘는 인버스가 존재를 한대요. 자, 원투원이면은 그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자꾸 딴 생각을 죄송합니다. T가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 인버스도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잠깐 딴 걸 좀 봐가지고 다시 T가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면은 T 인버스도 원투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림만 그려봐도 알잖아요, 그죠? 6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T가 Rn에서 원투원 리니어 오퍼레이터야. 그러니까 T는 Rn에서 Rn으로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투원으로 보내. 그러면은 이 T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인버터블 하고요. 그 다음에 걔의 인버스, 즉 역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역행렬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역행렬도 그 코리스판딩 되는 역 트랜스포메이션의 표준 행렬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증명은 하기는 할 건데 이 6번째 정리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그 펀더멘탈 시오리에서 사실 이미 다 본 거예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Rn에서 Rn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원투원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면은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원투원인 거는 그 뭐하고 동치명제냐면은 디터미넌트가 이꼴 제로가 아니라는 거하고 동치명제면서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또 동치명제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당연히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그 인버터블 매트릭스도 당연히 그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표준 행렬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다 잘 알려지고 쉬운 얘기고요. 그 쉬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그 증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자, 뭐 A라는 애는 T에 대한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애는요. 스탠다드 매트릭스기는 한데 누구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냐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스탠다드 매트릭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X라는 애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Rn, 지금 N에서 N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놀고 있는 동네는 Rn이거든요. 자, 그래서 Rn에 있는 아무 벡터나 우리 X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X를 T로 변환시키고 이것을 다시 T 인버스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행렬의 형태로 만들면은요. X가 T의 스탠다드 매트릭스인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T 인버스의 스탠다드 매트릭스인 B를 곱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값이 결국 X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요걸 다시 쓰면 BA 곱하기 X는 아이덴티티 곱하기 X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이 뜻은 BA는 아이덴티티이다. 이 말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하고 B는 지금 다 뭐냐면은 인버터블 했었고요. 그 다음에 BA는 아이덴티티이다. 이런 것이 인버터블이니까 이제 따라서 인버터블이고요. A 인버스는 B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냥 그 증명이었어요. 자, 지금 얘는 조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지금 요 식을 한번 읽어 볼게요. 요 식은 뭘 얘기하냐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스탠다드 매트릭스가 존재를 할 건데, 그 스탠다드 매트릭스는 뭐 하고 갔냐면 인버스 되기 전에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코리스판딩 되는 행렬이 있을 텐데, 그 행렬의 역행렬하고 같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 행렬 A가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은 행렬 A의 인버스가 코리스판딩 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같아,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원투원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결국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스탠다드 펀더멘탈 시오리 할 때도 다 이제 배운 거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마치 역함수 같은 그 예를 조금 드러났어요. 그래서 요 예를 보면은요, 행렬 A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점을 관해서 각 세타만큼 회전을 시킨대요. 그래서 얘를 인버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인버스를 만들어 봤더니 얘는 사실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A 인버스는 거기다가 이거 회전이기 때문에 이 회전 R2에서 R2로 가는 회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고,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은 그 코리스판딩 되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날 매트릭스일 거니까 어쨌든 A 인버스는 A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요. 이제 우리 계산하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역행렬은 결국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행렬이 각 세타만큼 회전하는 건데, 역행렬은 각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한다. 뭐 이것을 이제 보이는 거고요. 행렬 A가 Y 방향으로 2분의 1배 압축하는 행렬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얘의 인버스를 계산을 하면 Y 방향으로 2배 확대되는 그런 인버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요거는 이제 한번 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정리는 그냥 줄줄 같이 읽고 이제 이번 정리를 그 다음에 정리 한 개 더 있죠. 뭐 어쨌든 줄줄 같이 읽고 그냥 그 다음에 정리 하나 하고 이번 수업을 잠깐 마칠게요. 근데 마치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사실은 시간을 안 보고 이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끊을 줄을 몰라서 이제 시간을 안 보고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가 이게 50분을 넘었는지 혹은 50분이 안 됐는지 뭐 그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수업도 40분 조금 넘어서 끝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많이 별로 수업을 못했으면 조금 짧은 동영상 하나 더 만들고요. 만약에 시간이 뭐 리즈너블하게 이렇게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됐다면 그러면은 월요일 수업 동영상은 여기로 끝나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정리를 한번 보죠. 이 7번째 정리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래 아는 얘기야. R2에서 R2로 가는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어. 그러면 봐봐요. 직선은 직선으로 보내고, 그지? 그 다음에 직선이 직선으로 보내는데 보낸 직선이 결과인 직선이 원점을 통과하려면 그 필요 충분 조건은 보내기 전에 원래 직선도 원점을 통과해야 보낸 다음에 직선도 원점을 통과한다는 거고요. 10번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직선을 일단 보냈어. 두 개를 누구에 의해서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일단 두 개를 보냈어. 두 개를 보냈더니 그 보낸 결과가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야.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은 보내기 전에 원래 두 개의 직선도 서로 평행이어야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D번이 하는 얘기는요. 세 개의 점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점을 보냈어. 그 점을 어디로 이제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뭘 보냈거든요. 보냈더니 걔네들이 보내고 난 다음 애들이 같은 직선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 점이. 그러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원래 보내기 전에 세 개의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되게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터블이니까 원투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원투원이고 원투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두 점을,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있어. 근데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걔네들을 이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걔 보낸 애도 두 점을 연결하는 성분이 되더라, 이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건 당연한 얘기를 좀 했고요. 8번째 정리를 마지막으로 이번 동영상 수업을 마칠 건데, 이 8번째 정리를 조금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할 수가 있어요. 자, R2에서 R2로 가는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뭐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이 R2에서 R2로 가는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이 유니트한 사각형이 있는데 그 유니트 스퀘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위 사각형이죠. 유니트 스퀘어라는 거는 아랫 넓이도 1, 높이도 1 이렇게 생긴 애인 거예요. 이 애가 R2에서 R2로 가는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그런 종류는 되게 몇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버터블 리니어 오퍼레이터는 결국은 어떻게 생겼냐면 슈어든가 뭐 압축이든가 뭐 팽창이든가 리플렉션이든가 뭐 그렇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보내면 결국 이제 이게 딱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 그 모양을 유지는 못하지만 약간 여기에 있는 직선하고 여기에 있는 직선이 여기는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벌어지게 이렇게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만나게 이렇게 옮겨지면서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기울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쉐어도 되다거나 리플렉션 된다거나 뭐 압축된다던가 뭐 확장된다던가 그럴 테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보내고 난 다음에는 T에 대해서 보내니까요. T21이 되고 T22가 되던가, 혹은 뭐 방향이 바뀔 수가 있죠. T22가 되고 T21이 되는, 이렇게 될 텐데, 두 개의 모서리로 이렇게 두 개의 모서리처럼 이렇게 보내질 거고요. 그렇게 생겼으면 얘네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평행사변형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낸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determinant of A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 A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A는 여기에서 A는 E1을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가지고 만든 벡터를 첫 번째 x1으로 놓고, 그 다음에 E2를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만든 벡터를 두 번째 E2에 넣고 스탠다드 매트릭스 만들듯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이 파랄렐로그램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4절을 끝냈고요. 6.5절은 뭐냐면은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얘기로서 우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6.5절은 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